너무너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화면이 나오네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익산에서 날라온 샤르노즈 마스터 정정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서울에서 방송하는 건 제가 처음이네요. 거의 여기까지 올라오질 않았었는데,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저께부터 홍수영 국장님이 커피까지 전달해 주시고, 오늘은 또 책까지 받고, 열심히 한번 준비한 대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강의를 잘 못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해보질 않았고 해외에만 있었기 때문에 저 말고도 한국에서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야 될지 하니까 사업자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파트너분들한테 할 때 했던 그 사업자 강의를 해야겠다 이제 생각해서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잠깐 제 소개를 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는 이제 옷 장사를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로 이제 중국에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만 상대로 쇼핑몰을 만들어서 이제 옷을 파는 일을 했었어요. 그거를 하다가 이제 애터미란 정보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애터미로 바로 이제 턴을 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하게 됐죠. 애터미로 바꾼 이유는 이제 저는 이제 공부가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공부가 싫어서 이제 옷을 한 20살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뭔가를 파는 일을.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옷까지 팔게 됐는데 중국 분들을 상대로 옷을 팔다 보니까 이제 중국 시장을 한번 개척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그래서 중국의 시장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개인이었죠. 근데 팀으로 들어와서 기업형으로 들어와서 저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이제 팀을 몇 사례를 보게 됐어요. 그거를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옷을 100벌을 찍어다 판다 하는데 거기는 1000벌, 10,000벌을 찍어다 파는 거예요. 그 구매해서 밀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제가 느꼈죠. 아, 내 거 쇼핑몰도 2년 정도면은 망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됐고 이제 애터미 세미나를 듣고 원데이를 듣고 석세스 세미나를 듣고 나서 이거를 해보겠다고 이제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일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하나를 때려치고 이제 그거 모든 재고를 다 떨치고 이제 여기로 전향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쇼핑몰이란 직업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일을 했거든요. 사람을 안 봐도 되기 때문에. 영업도 아니죠. 완전 애텀이랑 정반대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네트워크나 영업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뜻하지 않게 많은 경험도 했고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제가 이제 무슨 미팅이나 이런 걸 할 때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해드려요. 지금 와서 제가 파트너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떤 지식적인 것보다는 그리고 그분들하고 1대1로 만나서 상담하는 것보다는 정말 잠깐의 찰나에 그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제 느낌과 비슷한 그때 당시에 내가 했던 말들 똑같은 걸 하는 걸 보고 이제 그분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지 어떻게 딱 앉아가지고 뭐 성공 8단계, 1단계에서 2단계에서 이런 식으로는 제가 한 번도 해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정말 못 만드는데 그래도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이것 좀 공유 좀 풀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두 개를 준비를 해왔는데 경험에 대한 것과 그리고 내가 독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 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어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 것보다는 두 번째 저는 이제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더 좋아해요. 이거를 전체 화면을 제가 틀어놓을게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애터미는 경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경험에 대한 것을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계보들을 그려왔는데요. 애터미는 개인 사업이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애터미를 크게 보면은 애터미에 대한 일을 배운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애터미를 막 시작했을 때 한국에서 시작했겠죠. 그때 애터미에서 이제 사람을 상대하는 법,
한마디로 주구장창 깨지고 다니면서 그때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고요. 시스템 어떤 팀워크 사업 이런 재심압력에 대한 거는 제가 필리핀에서 2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애터미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몸소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애터미라는 일이 그 사람의 애터미 시작한 사업자의 환경에 따라서 그 애터미의 일하는 진행 스타일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스폰서님과 같이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스폰서님이 없기 때문에 혼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이겠죠. 저는 이제 네트워크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제 제가 가입은 일찍 했어요. 저를 가입하셨던 분이 그래도 70만 포인트를 넣어놓을 자리가 필요하셨나 보죠. 그래서 친구를 통해서 이제 가입을 했고 이제 그분에게는 정보를 늦게 받았어요. 이미 근데 가입은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말하고 다녀요. 태생이 70만 포인트라고 나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옆에 나와서 나는 태생이 팀장이야 이런 분도 만났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받고 이제 일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바로 위에 스폰서님이 저는 이제 본부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도 있고 해서 제가 어떻게 그분을 만나가지고 1대1로 손잡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일하는 스타일이 혼자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일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애터미 정보를 받고 제가 이제 기존에 쇼핑몰을 운영을 했잖아요. 사람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을 경험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쇼핑몰을 하다가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했던 방법은 온라인으로 하자. 온라인으로 뭔가를 파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홍보 쪽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애터미를 홍보하자. 이게 제 머릿속에 박힌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 다음 이런 거 있죠. 이런 사이트를 내가 다 점령해 버려야겠다. 애터미랑 글귀만 써지면 내 걸로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래서 3달 동안 집 밖을 안 나오고 거의 잠을 안 자고 그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혼자. 왜냐면은 맡기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3달 뒤에 자신만만하게 나왔죠. 그때 페이지에 거의 8페이지를 제 걸로 다 도배를 해놨어요. 애터미 치고 8페이지 정도까지 넘겨도 다 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평균 한 10명씩 가입이 돼요. 왜냐면은 그분들은 인터넷을 할 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알아서 가입이 돼요. 그리고 알아서 물건을 사고, 왜냐면은 인터넷을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물건도 알아서 사요. 정말 완벽한 이런 자동화가 없겠죠. 그렇게 하니까 또 쇼핑몰 하다가 돈 벌다가 여기 애터미 와서 이걸 하고 보니까 그런 제 모습을 보니까 옆에서 그때는 이제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았어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항상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저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저러고 다니지 무슨 이걸 다 들고 다니면서 뛰고 다니냐. 그냥 손으로 깐딱깐딱 하면서 인터넷을 하면 다 될 텐데 이렇게 하고 혼자서 이제 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요. 돈 들어가는 거 홍보부터 시작해서 이제 제가 쇼핑몰을 해봤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제 주문해서 물건을 받으면은 막 박스가 찢어진다거나 비에 접근하면은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장하고 박스도 직거래해서 코팅된 거 장밋빛 빨간 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도 젖지 않는 그런 박스를 이제 제 걸로 만들고 이제 거의 전 제품에 샘플을 담아들었어요. 샘플 공장을 따로 계약을 해서 그 샘플 통을 따로 제 걸로 만들어서 이름을 새겨서 거기다가 샘플을 다 집어넣고 모든 걸 다 직거래를 했어요. 정말 이게 애터미에서 하지 말라는 짓거리죠, 이게. 그걸 하고 할 수 있는 홍보란 홍보수단은 인터넷으로 다 뿌렸어요. 신문부터 해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까지.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투자를 한 거죠. 왜냐면은 제가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회장님의 강의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애터미를 하기 전에 쇼핑몰을 하려고 했으니까 나는 내 쇼핑몰을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생각으로 세미나장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회장님이 거기서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은 플랫폼 비즈니스인데 그때 당시에는 플랫폼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회장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미 시작이 됐고 그 미래에 대한 플랫폼 비즈니스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들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한 거 다음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못 해봤던 거를. 그때는 회장님 말로는 그냥 조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저분은 그 다음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회장님은 그때 당시에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 거야. 누구든 할 수 있어.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강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제 귀에 들렸을 때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나는 망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 건데 너도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은 너도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결국 너하고 나하고는 정상에서 만날 거야. 그때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으면 지금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해. 근데 지금 나를 이길 수 없으면은 내 발밑으로 들어와. 전 이렇게 들렸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 강의가. 그래서 당장 내 거를 때려치고 애터미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방법대로 일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르게 들었던 게 돈이 없어도 누구든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전 또 반대로 들었어요. 돈이 있으면 다 투자해도 된다. 그럼 더 빨리 가겠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벌었던 쇼핑몰에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그 샘플 만드는 것과 광고하는데 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한 8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벌어놓은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 시작하기 전에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애터미를 하면서 여기다 돈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한 8개월쯤 하고 나서 이제 9개월이 될 때 제가 어느 상황까지 갔냐면 완전히 그거에 미쳐가지고 집에서 이제 제가 혼자 살고 있는데 그때는 싱글이어서 아니 지금도 싱글이고 그때도 싱글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이제 혼자 이제 원룸에 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어떤 뼈밖에 안 남은 남자가 쾌쾌한 눈을 가지고 거울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였어요. 정말 미쳐서 돈이 떨어질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게 다 떨어질 때까지 광고를 하면서 샘플을 다 날렸던 거예요. 전국에. 하루에 그게 샘플 한 사람분이 계산해 보니까 15,000원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못 날려도 하루에 10개는 날라가고 많이 날릴 때는 3개 정도를 뿌려요. 그럼 이게 돈이 얼마예요? 할 수 없는 지경까지 할 때까지 그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인터넷으로 했다고 했죠. 전기 빼고는 모든 게 다 끊겼어요. 쌀 떨어져서 이제 결국은 라면만 먹게 되고 보일러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결국 냉방에서 자고 일어나면 물이 얼어 있어요. 그런데도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했어요. 그러다 그 거울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 시작했을 때 갔던 익산센터를 다시 한번 가게 됐어요. 그때가 이제 한 10개월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가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판매사가 되고 팀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나는 완전 애터미에 만나가지고 거지가 됐는데 저 어르신들은 직급이 올라가고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너무나 열받았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나는 진짜 거의 1년 만에 그지가 됐는데 저분들은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무릎도 안 좋아서 이제 익산센터가 2층인데 내려올 때도 벽 잡고 내려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에게 내가 밀려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그 윤은경 본부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익산에 그 전주에 최규정 총장님 그때 총장님이랑 근데 총장이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성공자라고 해가지고 성공자분이 지금 전주에 내려와 있는데 너가 정말로 일을 배울 거라면은 거기를 가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전주에 있는 센터를 제가 가게 된 거예요. 센터를 가서 이제 그때는 총장이 뭔지는 몰랐고 그 성공자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애터미 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애터미 해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했는데 완전 거지가 됐다.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터미가 잘 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요. 내 안에서 이게 안 된다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모든 게 다 전기 빼고 다 끊겼을 때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할머니들이 정말 제가 무시했던 할머니들이 하는 것처럼 이거를 들고 재래시장으로 나갔어요. 팔려고 처음 팔아봤어요. 태어나서. 왜냐면은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에 우선 쌀을 사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나가서 팔았어요. 이제 비회원가로 팔고 14만 8천 원에 팔고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이게 팔리더라고요. 제품이 싸니까. 그때도 이제 애터미를 알고 계시던 분이 많아서 이제 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시중에 돈이 들어와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생활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돌아왔거든요. 그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그때 제품이 한 이 정도 쌓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남들이 보면 베팅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때 진짜 베팅이라도 해서 판매사라도 됐으면은 억울하지도 않을 거예요. 무슨 샘플을 날리겠다고 막 이딴만큼 제품을 싸놓고 직급도 못 가고 샘플로 다 날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성공자 총장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다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근데 이거 제품이 싸가지고 잘 팔리고 사람들도 잘 사고 품질도 좋다고 하는데 싸고 잘 팔리는데 돈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자신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알려달라고. 성공하는 방법을. 성공자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조회하고 세미나만 참석을 하라는 거예요. 조회를 근데 전주로 참석하래. 전 익산 살고 있는데 본인이 전주로 참석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진짜 기름값도 없어가지고 차도 못 타고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첫 차를 시내버스를 타고 전주로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라는 것보다 더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성공자분이 알려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가 안 되면은 성공자가 했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열심히 했다. 그런데도 안 되지 않냐. 이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더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시스템에 타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이제 해외까지 이제 넘어간 사례인데, 이제 제 이야기는 아마 독서할 때도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거를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이게 왜 개인 사업이고 어떻게 제가 느끼는 개인 사업은 어떤 건지를 제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국장인데 작년에 이제 국장이 됐거든요. 국장이 되고 나서 6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저는 이 자리의 위압감이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이 국장이라는 위치를 지나고 이제 제 파트너분이 어느 정도 팀장의 위상을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 내 위치, 내가 스폰서님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전제를 하면은 내 말 한마디면은 내 산하의 어느 조직 하나를 죽여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 위압감이 든 거예요. 그 정도의 파워가 국장의 파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스폰서님께 저는 이 조직은 좀 힘들어가지고 잠깐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를 만약에 내가 내뱉게 된다면은 그 조직은 그날부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정도의 위치가 이 국장이라는 거를 그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위치를 파악해봐서 그럼 나는 스폰서님한테 그 위치인가? 내가 스폰서님한테 지금 스폰서님이 나를 찍어놨고 내가 지금 그 위치에 들어와 있는가? 그거를 내가 내 자신을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다 보니까 이 영향력이라는 게 이제 파트너분들이 극장에 올라오고 하니까 이제 내려가더라고요. 그 영향력이 다시 파트너한테 내려가서 이제 내가 이제 파트너분 후원하는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그러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내가 파트너였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폰서님한테 후원을 받는 입장이죠. 이때 느꼈던 기분과 지금은 이제 스폰서로서 내가 누군가한테 후원을 해주는 입장이죠. 이 입장에 대해서 느낌이 달라요. 이거를 제가 주는 것도 해봤고 이제 받는 것도 해봤고 주는 것도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저는 제 파트너분들에게 직급자 교육을 항상 말을 하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스폰서가 있고 파트너가 있죠. 스폰서님이 뭐 예를 들어서 스폰서를 나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면은 내가 이제 파트너분들을 후원을 해가지고 인맥 파괴를 막 해나가면은 일이 잘 된다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사업자분이 나오겠죠. 이 사람이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저를 먼저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야 내가 파트너를 케어할 수가 있다. 내가 죽으면 내 조직을 다 죽는다. 이거를 필리핀 가서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우선 저를 우선순위로 해요. 내가 죽으면 내 조직은 다 죽는다. 필리핀에 들어갔을 때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힘들 때 이제 필리핀으로 넘어갔는데요. 거기는 판매사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요.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리핀을 들어갈 때 돌아오는 티켓을 끊지 않고 갔어요. 왜냐면은 그때 제 마음가짐은요. 여기 들어가가지고 못하면 나는 죽는다. 무조건 만들어내야 한다 하기 때문에 돌아올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필리핀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한국에서 스폰서님이 오기 전까지는 택시 같은 걸 타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지프니, 그 다음에 오토바이, 그 다음에 시내버스 그 세 가지 교통수단만 이용해서 이제 여행용 가방에 이제 짐을 싣고 그 필리핀에 있는 리더 한 사람이랑 같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다른 뭐 택시나 이런 걸 못 하는 이유는 물론 그 한국보다는 저렴하지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용하면은 그것만 계속 타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거를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 교통수단을 타면서 이제 이용을 하면서 일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너지면은 여기 있는 조직 한국까지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가 살자. 반드시 내가 살아야만이 내 파트너를 도울 수가 있다. 저를 기준으로 이제 제가 돈이 되는 걸 먼저 시작을 해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의 파트너를 A라는 분을 케어를 하죠. 그러다 보면은 또 일이 잘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일이 잘 되면 이제 파트너분이 또 사업자분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면은 결국은 스폰서님도 반대쪽이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스폰서님은 반대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제 기준으로는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저는 반대쪽으로 가요. 완전히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이제 제가 돈이 안 되는 쪽으로 한 80% 후원을 하고 이쪽은 관리만 하는 쪽으로 하죠.
왜냐, 내가 돈이 돼야 계속 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파트너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스폰서가 언제까지 있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스폰서는 무조건 반대로 간다. 간다는 전제를 놓고 해라.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갔을 때 그 파트너분들에게 항상 그랬어요. 내가 없다는 전제로 일을 해라. 나는 언젠간 사라질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있어도 없는 척. 그래서 데모를 하러 가더라도 저는 도와주지를 않았어요. 저는 이미 한국에 있을 때 모든 걸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 능력으로 뭐 예를 들어 3명까지, 4명까지, 5명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만약에 제가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정도 인원이 되면은 속도는 느리더라도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도와주질 않았어요. 언젠간 내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때는 도와주죠.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되면은 어떤 일을 하든 전 도와주지 않고 지켜만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오면은 제가 들었던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찍어서 다시 한번 해봐라. 사업에 관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죠. 이렇게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걸 목적으로 이제 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내가 파트너 입장이라면은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파트너 입장이란 지금 이 상황에서 파트너 한쪽에 커져 나가는 거예요. 스폰서님이 후원을 하니까 파트너 한쪽은 쭉쭉쭉 커져 나가죠. 근데 반대쪽이 돼야 파트너분들이 돈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그랬고. 그러면은 스폰서님이 이쪽도 좀 도와주면 좋은데 안 도와줘요. 한쪽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고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스폰서님은 돈 되겠죠. 좌우 다 커버하니까. 근데 나는 돈이 안 돼요. 반대쪽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스폰서님은 데리고 계속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비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나왔을 때는 이제 나를 엄청나게 도와주더니 한 사람 나오니까 거기로 쏙 갔다고. 가가지고 막 그쪽 후원을 한다고.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파트너였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들을 비비보를 하고 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스폰서 입장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금 있는 파트너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려요. 본인이 경험이 없으면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만의 경험을 만들지 않으면은 아무리 스폰서가 후원을 해주든 필요가 없다. 그 경험이라는 거는 제가 느끼는 경험은 이거였어요. 나 혼자 어느 한 사람을 컨택을 해서 그게 소비자든 파트너든 나 혼자 스스로 한 명을 컨택을 해서 그 사람을 내 힘으로 시스템에 붙여놓는 거예요. 지금의 시스템 이런 줌 미팅이죠. 옛날에는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에 초대하는 거고 나 혼자 컨택을 해서 이 사람을 시스템에 붙여놓는 것.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나와 똑같이 복제돼서 나를 따라서 같이 아무런 뭐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세미나장으로 오는 거. 거기까지 만들면은 그게 하나의 경험인 거, 완벽한 경험이라고 봐요. 나 혼자 했다는 가정하에. 근데 대부분 처음으로 할 때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람이 나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스폰서님한테 부탁을 해요. 스폰서님 다 좋은데 제품도 잘 쓰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세미나를 안 와요. 이거 세미나만 오면 대박인데 이것만 좀 어떻게 가가지고 힘 좀 실어줄 수 없냐고 스폰서님 모시고 가죠. 그럼 스폰서님이 말하면은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에 스폰서님한테 집중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세미나를 오겠다고 해요. 그리고 막 누구 생각난다고 막 얘기를 하고 나하고 만날 때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더니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비전을 보고 애텀 일을 해요. 하지만 이거는 100% 내 경험이 아니에요. 스폰서님의 영향력이 끼어 있었어요. 이게 제가 말한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폰서님 없이 나 혼자 해가지고 스폰서님 따라다니지 말고 무조건 나 혼자 하라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스폰서님의 이런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돼요. 근데 스폰서님의 후원을 받아서 내가 한쪽 라인이 스폰서님의 영향력 때문에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더 당당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여줄 게 뭐라도 생겼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나 혼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못하지만 스폰서님 따라다니면서 스폰서님이 그래도 후원해줘서 몇 명 사업자나 소비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힘을 얻어서 다음번에는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냐?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결국은 스폰서님이 좌우를 다 해줬다 한들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내 이제 자랑으로 삼아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는 내가 내 스스로 한 명을 컨택을 해봐야 돼요. 그거를 한 순간 그때부터 애텀 일은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 완벽한 나 혼자만의 경험을 쌓으면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에 설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해외에 나가면은 제일 난처한 상황이 이거예요. 필리핀에서 너무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를 나갈 때 혼자 나가는 게 편해요. 예를 들어 베트남을 나갔는데 파트너분이 베트남에 누군가가 있다고 만나달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안 만나는 게 편해요. 왜냐면은
갔는데 그분이 생활력이 좀 바닥이면은 거기 후원해가지고 끌어내는데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차라리 안 만났으면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내가 공항 가가지고 혼자 컨택해가지고 붙여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베트남 간다니까 파트너분이 가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 하면은 정말 쉬워요. 공항에 가면은 이런 경험을 쌓고 나면 공항에 가면 널린 게 사람이잖아요. 제가 봐요. 이렇게 스타일을 한번 봐서 돈 좀 있어 보이고 비즈니스 스타일로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만 눈여겨봤다가 이제 처음부터 말 안 하는 게 괜히 옆에서 삐쭉삐쭉대죠. 뭐 도와줄 거 없나 말 걸 거 없나 찾고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제 막 얘기하면서 애터미 아세요? 이제 그걸 이제 하는 거죠. 말 안 통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뭐 보여주고 그 사람의 표정이 관심 있고 흥미 있으면은 이제 파트너한테 넘겨주고 아니면 말고 사람은 널렸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뭐 할 사람이나 찾아봐요. 이게 정신적으로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완벽하게 나만의 경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경험이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확률 게임 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말한 것처럼 들이대 정신 하면서 100명, 10명에서 1명 건진다면 100명 하면 10명 건지고 이런 확률 게임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서 많은 실패를 해야 나만의 경험이 생겨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사업자들만 만들어 놓은 단체 톡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저는 직급을 따지질 않아요. 나 스스로 완벽하게 이 경험을 가졌냐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게 한 4명인가 되거든요. 그분들 모아놓고 직급에 상관없이 상담을 해드려요. 왜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국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필리핀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필리핀은 한국에 있는 스폰서들이 올 수가 없어요. 멀리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한국에 있는 스폰서님들의 도움이 너무 필요했는데 그분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점점 센터가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 수 있을까?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저는 스폰서님들하고 거의 스폰서님하고 1대1 미팅, 1대1로 누군가를 붙여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높았기 때문에 혼자서 이걸 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 왔을 때도 모든 게 다 제 선택이었어요. 모든 선택 하나에 대한 결과가 바로바로 저는 내 몸속으로 들어왔어요. 선택을 하나 해서 잘못되면 바로 전 데미지를 입고 엄청나게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모든 게 다 제 책임으로 다가오는 상황이었어요. 혼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너무 불러오고 싶어서 할 수 있었던 게 다른 라인하고 협력을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래서 다른 센터들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10군데를 가면 10군데 다 처음 물어보는 게 넌 우리 소속 아니잖아. 나가. 우리 라인 아니잖아. 근데 본사에서는 가라고 했어요. 거기서 제품도 받으라고. 근데 직접 가면은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 라인이냐고 물어보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센터가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다니다가 안 되다 싶어가지고 제가 있는 방을 빼고 우리 그냥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제 방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정말 건물만 렌트할 수 있는 돈으로 센터를 만든 거예요. 근데 필리핀 가신 분은 알 거예요. 가난한 데는 도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도배가 없어요.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어요. 책상 하나 놓고 그게 그냥 센터였어요. 왜냐 센터를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센터를 만들고 그때부터 저랑 같이 일하는 그 필리핀 한 사람이랑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분이랑 이제 그 센터 그냥 바닥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박스를 깔고 2층에서 이제 서로 자면서 이제 사람을 모집을 했죠.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때 기억에 남는 게 2층인데 1층에는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거지가. 그 사람도 박스 깔고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센터가 생기니까 애터미 박스가 생기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도 2층에서 박스 깔고 자는데 그 거지도 1층에서 박스 깔고 자더라고요. 박스가 계속 바뀌어요. 우리 박스를 내놓으면은 그 친구는 2겹, 3겹 깔고 쿠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그 거지도 1층에서 박스 자고 저희도 이제 저랑 파트너도 2층에서 이제 박스 깔고 자고 하는데 그 리더분이 필리핀 리더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누워있는데 저 거지랑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쟤도 세면 바닥에서 박스 깔고 자고 우리도 이런 세면에서 박스 깔고 자고 똑같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리더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딱 하나 있다고. 저 거지는 미래가 없지만 우리는 지금 미래가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엄청나게 감동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한국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모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단을 한 게 필리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우리 센터로 받아라. 뭐 센터를 바꾸고 말고 이런 거 상관없이 받아가지고 커피도 공짜로 모든 걸 다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센터를 이제 홍보하면서 모든 사람들 다 받기 시작을 했어요. 누가 오든 간에. 그러면은 그 중에 그때 제 계획은 그거였어요. 그 중에 나처럼 정말 애터미 아니면 안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한 명이라고 나올 거다. 그 사람을 잡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찾아냈어요. 형제 라인에서.
그래서 그분들을 센터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키고 센터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센터에서 자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분 하나하나 교육을 시켰어요. 시킨 이유는 간단해요. 이분들을 케어해서 이 사람을 어느 정도 위로 올려놓으면요. 한국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분들의 스폰서가.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저는 그때 선발대라고 했거든요. 선발대분이 나와요. 처음에는 이제 팀장님이나 국장님인데 이제 리더스 안 가고 갓국 되신 분,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필리핀 해외에서 움직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와요. 그걸 제가 예상을 한 거예요. 그분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케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분들을 성장을 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이분들의 스폰서가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내가 방이랑 필리핀에 살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가격을 절약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은 데서 상담할 수 있는 좋은 데 만들 수 있는지 다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예약을 잡아드렸어요. 이쪽으로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 제 파트너분이 통역까지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정말 잘 대해드렸어요. 센터에 계속 있으면서 사용하시라고. 왜냐? 그 다음은 리더스가 오거든요. 그 뒤를 본 거예요. 리더스 이상이 와서 센터에서 강의를 해야 이 센터가 홍보가 돼요. 그분들을 불리기 위해서 형제라인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들어가고 이제 그 팀이 이제 점점 커져서 이제 매출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팀이 3개가 있어요. 3개 정도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위에 스폰서님 리더스 분이 이제 리더스 멤버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때는 필리핀 본사에 강사분도 안 오셨어요. 왜냐면 필리핀으로 사람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모셔다가 본사에 연락을 해서 이분들이 오는데 본사 강사로 해주세요 하니까 필리핀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 센터 오기 전에 본사의 강사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강사를 먼저 세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필리핀 원데이 세미나 강사로 제가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해드렸고 그 다음날 저희 센터 스케줄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보를 했죠. 어저께 했던 그분이 우리 센터에 온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을 센터로 모셔가지고 어차피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형제라인의 스폰서니까.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저희 센터에서 세미나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1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센터가 커지니까 저희 스폰서님은 안 오시는데 형제라인 분들만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센터로. 그러면 그 센터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분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팀도 커지고 저희 팀도 커져서 결국적으로 이제 분업화되고 그분들도 센터를 따로 차리게 되고 해서 이제 저희도 해외로 나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필리핀이 커졌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재심압력은 제가 필리핀 경험해가지고 생각한 재심압력은 저한테 재심압력은 생존이었어요. 죽냐 사냐의 문제였어요. 혼자 살면 반드시 죽었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 있는 어느 라인이든 직급자분들을 끌어들이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끌어들이려면은 거기에 있는 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난 뭔가 희망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위에서 한국 분들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키웠고 결국은 이게 지금에서 보면은 재심압력이었더라고요. 근데 너 왜 재심압력에서 물어보면 저는 생존 때문에 그랬다고 말을 해요.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왜냐 모든 건 다 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내가 파트너분들을 후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다 겪어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스폰서와 입장과 파트너 입장이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스폰서는 언제든 스폰서는 나의 좌우를 먼저 챙긴다. 왜냐? 팀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폰서의 좌우의 팀, 스폰서가 살아야 파트너가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파트너분들에게 언제든지 스폰서님은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이제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면서 느꼈던 건데요. 나의 패턴을 찾던데 모든 자연 법칙에는 패턴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스펙탈 예전에 성경 세미나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모든 자연 현상에는 패턴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를 듣고 저도 애터미에 패턴이 있나 하고 이제 찾아봤어요. 제 매출 내역을 쫙 보니까 매출이 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고 이걸 이제 제가 패턴으로 그려봤거든요. 그런데 이 패턴이 올라갈 때는 이게 PV를 놓고 보면은 뭐 100만 대부터 시작했다. 그럼 250만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떨어질 때가 있고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겠죠. 이게 리더분들이라면 나의 패턴을 찾아놔야 돼요. 이게 뭐 3개월 단위가 될 수 직급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본부장님 이상이면은 뭐 3달마다 유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분들만의 패턴이 있겠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판매사야. 그러면 판매사는 쉽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스폰서님의 패턴이 한 번 돌아갈 때 나는 2번을 맞춘다 해서 내 패턴을 찾아서 내 패턴을 내가 끌고 가야 돼요. 내 팀의 패턴을 내가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패턴이 올라갈 때는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패턴을 올릴 때는 이제 직급 도전할 때 올라가요. 서로 으쌰으쌰해서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게 직급 도전인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럼 반드시 시작할 때보다 많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한 번에 팍 떨어지면은 이거를 끌어올리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매출이 푹 떨어졌다 올라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끝까지 올릴 때까지는 정말 무슨 짓을 다 해서라도 끝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최대한 이걸 늦춰야 돼요. 최대한 늦게 떨어지게. 그리고 이 패턴을 다시 올릴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돼요.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내 패턴을 다시 상향 곡선으로 올려놔야 돼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 간에 아이디어를 찾아서 다시 패턴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제가 이거를 그려서 파트너분들에게 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이 패턴을 올리려면은 직급 도전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장이 직급 유지를 한다면 국장만 한다 하더라도 뭐 하다가 250만이 부족해요. 그거 돈으로 해도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패턴 올리려면 500만 원짜리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제 매출이 해외 매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그때 저는 순간적으로 이제 직감을 한 거예요. 패턴이 바뀌었다. 근데 이건 무료로 바뀐 거예요. 공짜인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 리더들을 소집을 했어요. 뜬금없이 이제 다음 분기부터 무조건 직급 도전해라. 직급 도전 시작해가지고 그냥 직급 도전을 한 거예요. 직급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팀장인데 팀장 유지를 하고 유지를 하는데 한 번 도전이 끝났는데 패턴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 분기에 또 도전을 하고 한 달 반을 도전을 하면서 계속 위로 올렸죠. 그리고 나니까 상향 곡선을 찍고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이거를 저는 올려야 돼요. 뭐가 있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발표가 나온 거예요. 시너지 앰플 25만 포인트 준다고. 이거를 딱 들었을 때도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이 대박이다. 또 다시 소집을 했어요. 다시 한번 패턴을 올릴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그거를 먼저 사가지고 이제 뿌리기 시작했어요. 9월 1일부터 지금이죠. 뿌려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상반기에는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제 저는 이제 국장을 유지했고 파트너분들이 팀장을 유지했는데 이제 넉넉한 국장을 유지하고 팀장을 유지하면서 다시 또 패턴의 방향을 올렸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떨어지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길이죠. 그래서 지금 10월 달에 다시 제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유지하는 걸 계획으로 다시 잡고 있거든요. 크게 움직이는 건 12월 날 잡아놨고 이건 지금 제가 저의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찾았냐? 제가 찾는 거예요. 내가 내 매출부터 모든 거를 다 관리하면서 내 패턴이 지금 올라가는 상향 곡선인지 하향 곡선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스폰서님도 못 찾아요. 스폰서님도 내 거를 다 신경 써줄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나라면은 리더라면은 내 팀의 패턴을 내가 내 팀의 분위기라고도 하죠. 분위기가 지금이 상향 곡선인지 하향 곡선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올릴 건지 내 방법을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돼요. 떨어질 때는 늦게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후속 관리한다고 하죠. 이 구간은 저는 이제 이 구간이 제일 위험한 구간이라고 봐요. 직급에 상관없이 이 구간이 이제 가만히 멈춘 구간이잖아요. 이게 정체 구간이거든요. 오토 판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강의하면서 제가 이제 오토 판매사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오토 판매사하고 나서 자동화됐다는 사람. 그 오토 판매사가 얼마나 힘든데 좌우 다 뜨는데 자동화됐다고 에너지가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 구간이라는 거는 저는 어떤 도전을 하지 않는 구간이라고 봐요. 오토 판매사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번다고 그 200만 원을 계속 벌면은 돈은 뭐 넉넉할 수 있다 치지만 이거는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정체 구간인 거거든요. 결국 정체하면은 말라비트로 죽게 되거든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다시 이거를 올려야 돼요. 팀장이라 하더라도 오토 팀장이면 500만 원인데 오토 팀장으로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돈은 넉넉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체 구간인 거예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패턴의 방향을 찾아서 정체 구간일 때는 내 파트너가 정체 구간이라면은 어떻게든 그 팀을 다시 흔들릴 수 있는 패턴으로 바꿔놓고 내 팀이 만약에 내가 그러면 나도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하면 올릴지 아이디어를 짜내는 거죠. 왜냐면은 내 일이라고 했잖아요. 내 조직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찾는 게 리더가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그 파트너분이 좀 오래전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개인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애터미는 개인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물어본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데 대실적 보통 이제 직급을 못 가는 게 대실적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대실적 스폰서님이 누군가 직급을 가려나 봐요. 근데 그 위에 있는 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의 이 대실적 분이 소실적에서 뜬금없이 누가 직급 간다고 해서
직급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제 뭐 팀장 2명이 나오면 직급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분이 나쁘죠. 생전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좀 표정이 기분 나쁜 표정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요? 열받으세요? 그 스폰서님이 생전 찾아오지도 않은 사람이 그분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와가지고 직급 간다니까 여기서 팀장 2명 만들려고 이 말 들으니까 열받죠. 평소에 그렇게 잘할 것이지. 이 얘기 하고 싶으신 거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갈린다고. 스폰서님들을 비비브로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파트너 비비브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다 가져가야 된다고. 개인 사업이잖아요. 비비브로 하는 것도 마음이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가 가져간 거 반드시 그걸 치르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파트너 마음에 안 들면 파트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스폰서는 내 위에 있는 스폰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스폰서의 뭐 역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릇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 생각으로는 아 여기 팀장 2명 나오면은 난 돈 벌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분이 생각이 그거니까. 개인 사업이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파트너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스폰서도 나를 마음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모든 건 다 내 마음대로 생각한 거다. 하지만 다 파트너나 스폰서나 나나 그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받게 될 거다. 하지만 누구나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제가 경험해 본 것 결과 조직이 갈리더라. 결과적으로 스폰서를 비비브란 팀, 즉 내가 대실적인데 내가 이 조직에 내가 메인 줄인데 나를 안 도와줘? 이 생각을 갖는 조직은 정말 붕괴가 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딱 거기서 갈린다고 제가 그 파트너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님이 두려워요. 왜냐면은 파트너분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스폰서 파트너분이 한 분 연세가 많거든요. 그쪽 라인은.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저만 보면은 막 신을 대하듯이 대해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왜 저분들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해요?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나도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나를 복제됐으면은 이럴 것 같다고. 내가 두려워서 그럴 것 같다고. 그분들이 없어도 난 애터미 사업 성공하거든. 만약에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그런 거 같다면 나를 복제한 것 같다. 저는 스폰서님이 두려워요. 왜냐? 내가 없어도 스폰서님 애터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님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나와 상관없이 조직이 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스폰서님의 마음을 잡을 수만 있다면은 그 모든 영향력이 다 나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럼 나는 성장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폰서님 뭐 시키면 무조건 해요. 그분이 옳고 그르고 판단하지가 않아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네 해요. 하고 말고 떠나서. 왜냐? 두렵기 때문이죠. 그거를 이제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반드시 이런 스폰서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후속 관리량 기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의 패턴을 찾자 이거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마지막은 이게 제가 정말 파트너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 내가 독서를 통해 깨달은 것. 전 정말 책 읽기를 싫어했어요. 학교 다닐 땐 저는 사물함을 갖고 있는 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책을 안 가지고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공부도 안 했어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평균 40점, 50점? 그거 맞으면 잘 맞은 건데 왜 사람들이 하나 틀렸다고 울지? 전 이해가 안 됐어요. 대학교 때도 저는 옷장사만 했기 때문에 대학교를 9년 다녔어요. 졸업을 못해서. 학점이 거의 3점 초, 2점 받고 학교를 안 나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뭐 4점 나온 거 보면 되게 아 저런 숫자도 있구나 하면서 9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는데 조교가 4번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더라고요. 조교가 저를 못 알아보고 지도 교수님이 저를 못 알아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전에 그 이력서 쓸 때가 있거든요. 이제 3학년인가 4학년 때 이력서를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옷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력서를 가지고 왔는데 자꾸 이력서에는 운전면허증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대문 옷대로 다녔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정말 중요해요. 저한테는 다른 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한 말이 생각나요. 너 여지껏 뭐 하고 살았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 아니 옷 팔고 다니면서 살았는데요. 준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필요한 거는 운전면허증 하나였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게 생각이 다르구나. 그렇게 저는 이제 책 읽는 거를 싫어했는데 제가 이제 단장님 그 최규정 단장님을 찾아가서 일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장님 집을 이제 가끔씩 불러서 가면은 저한테 책을 줘요. 이게 거의 한 1년 전 얘기인데 책 얇은 걸 주면서 저한테 이거 다 읽어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 안 읽으면 집에 못 간대요. 그럼 읽어요 거기서.
한 2시간, 3시간 걸쳐서 읽으면은 다 읽었어?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봐요. 그럼 그걸 또 다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한 4번을 했던 것 같아요. 책을. 다 읽었어?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4번을 읽으니까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 느낌이 내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책을 읽으라고 안 했는데 그 뒤부터는 제가 이제 책을 찾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책 찾는 게 나한테 맞는 책을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단장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책을 찾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책을 추천해 주면 내가 그걸 다 읽고 다 읽었다고 다시 말을 하면 단장님이 또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 읽으면은 다 읽었어요 하고 다른 거 추천해 이렇게 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5권 정도를 읽었을 때 엄청 책을 많이 읽었어요. 빨리 읽었어요. 한 6개월 전부터 읽기 시작을 했는데 평균 일주일에 한 2권, 빠르면 3권 그 정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한 15권 정도 읽었을 때 이제 다른 스폰서님이 독서클럽이라는 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차피 책 읽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같이 책 읽기를 했죠. 책을 한 20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뭐를 잘하는지 알아요. 애터미에서. 하도 이제 애터미를 많이 스폰서님이 하는 걸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거는 아까 말했던 전 물건도 못 팔아요. 사업 설명도 잘 못해요. 세미나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스폰서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장점이 뭔지 아냐? 너는 후원을 받는 방법은 안 돼요.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 왜냐면 제가 주는 입장에서 파트너한테 정말 후원해주고 싶은데 줄 명분이 없어요.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줄 명분이 없어서 이제 뭘 못 주는 거예요. 그거를 느끼면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후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명분을 제가 만들어요. 어쩔 수 없이 줄 수 있는 방법을. 베트남을 나갈 때 스폰서님의 약한 부분에 베트남 사람들을 찾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 연락을 해서 제가 미팅 약속을 잡아내요. 그리고 스폰서님한테 연락을 해요. 이분들 제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해볼게요. 스폰서님. 이 얘기하면 거기서 이제 스폰서 그래 너무 고맙다 해가지고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그럼 제가 돈이 없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스폰서님들이 쳐다보고 이제 관심을 주고 있다는 거를 보일 수 있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것만 후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 그분 이제 스폰서님 후원해줘요. 그럼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이게 제가 후원받는 방법이었거든요. 저한테 줄 수밖에 없는 이라는 기준은요. 형제 라인이 후원을 해줬다는 걸 알았다 한들 그래 저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이렇게 느껴서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명분을 만들면은 편안하게 제가 후원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스폰서님한테 후원받는 방법을 필리핀을 통해서 연결하는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날짜에 제가 원하는 스폰서님께 제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후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 정확하게 그걸 명분을 만들 거거든요. 100% 하도 많이 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데 비행기값만 있으면 가겠는데 비행기값도 후원 받아보고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안 하면 뭘 못 만들면 안 들어온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님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쟤는 뭘 하든 독하게 할래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후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후원을 받는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20권 정도 책을 읽었을 때 저는 요즘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면 항상 운동장을 돌아요. 뛰면서 체력을 이제 좀 길어놓기 위해서 해외 나가면 힘드니까 운동장을 막 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제 이야기를 한 거는 제가 처음부터 이걸 알아서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했구나. 그래서 파트너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구나. 그 얘기를 과거에 했던 거를 제가 정리해서 말을 한 거였어요. 근데 운동장을 뛰면서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게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근데 그때 운동장을 뛰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서가지고 핸드폰을 켜놓고 지금 생각나는 걸 계속 손으로 적기 시작을 했어요. 생각나는 걸 계속 적어서 제 거에다 폰에다가 문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읽었어요. 그 내용이 이거였어요. 아까 말했던 것 저는 제가 스폰서님한테 제가 원하는 날짜에 내가 후원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100% 확신을 해요. 근데 이 스폰서님들이란 단어가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사람들로 바꿔봐. 내 마음의 울림이 들리는 거예요. 그 스폰서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꿔봐. 딱 이 말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으로 바뀌어봤어요. 그럼 말이 이렇게 바뀌어요. 나는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사람들부터 끌어낼 수가 있다. 이거를 듣고 나서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이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는 거예요. 회장님 강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해가 됐어요. 인생 시나리오를 저도 써요. 인생 시나리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썼어요. 필리핀 분들에게도 말을 해서 파트너분들에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인생 시나리오 써라.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쓰든 그때까지는 하루에 한 번을 쓰든 그거 제 노력이었어요.
이런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나의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쓰고 생각하고 하는 한마디로 내 노력에 의한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나는 100% 스폰서님한테 후원받는 방법을 알아. 이거를 스폰서를 바꾸면요. 나는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믿음이 아니라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말을 바꾸니까. 믿는다는 게 아니라 확신. 그리고 나서 인생 시나리오라는 게 의미가 달라졌어요. 인생 시나리오는 뭔가 성공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방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요. 인생 시나리오 쓰듯이 똑같이 해요. 근데 인생 시나리오 쓸 경우엔 내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으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는 9월 1일 날 국장 유지를 할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이게 제가 집어넣었던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8월 16일 밤 10시 16분에 제가 딱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때 집어넣었어요. 머릿속에. 근데 인생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입에서 계속 튀어나와요. 사람들이 있는데도. 예전에 어떤 분이 회장님께 세미나에서 물어본 걸 들은 것 같아요. 방송에서. 회장님도 인생 시나리오 계속 쓰세요? 이렇게 물어본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느낀 게 인생 시나리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왜 계속 머릿속에 들고 계속 흘러나와요. 입으로.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내 목표를 말하는구나 생각했지만 내 스스로 알아요. 인생 시나리오처럼 내 의지로 쓰는 거냐 나와 상관없이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건 이건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계속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넣고 나면은.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일하는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를 가져가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우선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게 계속 튀어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한 책을 4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방법을 이제 애터미에 이용을 해요. 애터미는 제가 뭔가 머리 써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금 뭔가 뚝뚝 하나씩 날라온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가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이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애터미가 아닌 다른 일을 해요. 애터미를 떠나서 다른 일.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잠깐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먼 산을 바라본다거나 이거를 하면은 명상을 한다거나 이거를 하면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은 그거를 즉시 실행을 해요. 그 아이디어란 건 애터미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죠. 이게 생각이 나면 즉시 실행을 해요. 지금까지 일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일부러 애터미가 아닌 다른 걸 해요. 그 아이디어가 나한테 들어오게 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럼 그게 저한테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를 즉시 실행을 해요.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오니까 내가 예전에 정말 내 노력으로 인생 신화를 쓰듯이 했던 것과 다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일하는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즉시 실행해가지고 실행으로 옮기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일하는 방법이고 이게 제가 독서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분들을 만나면은 저는 책을 선물을 해줘요. 제가 읽었던 책, 페이스북에 보면은 저는 이제 복제라는 걸 믿거든요. 내가 하면 내 파트너는 반드시 할 거라는 걸 100% 확신을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읽은 거를 계속 써 넣어요. 읽은 책을. 그러면은 반드시 내 파트너 중에 관심 있는 사람은 나를 따라할 거라는 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책을 줘요.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게 생각하는 걸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은 결국은 이 책이 흘러가는 게 내면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모든 책은 결국은 내면으로 가서 잠재의식 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의도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6권밖에 안 팔아요. 이미 절판돼서 중고로밖에 안 파는데 되게 비싸요. 6만 얼마예요. 이거를 찾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계속 마음속에서 저 책을 읽어야 하는 게 울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색을 했어요. 되게 오래된 책이거든요. 근데 어떤 한 블로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다가 저는 이제 그 전에 그 책을 읽고 있는 제 모습을 계속 머릿속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그 블로그에다가 그 글을 썼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 블로그 했던 것 같아요. 이 책 어디서 구해요? 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틀 뒤에 답변이 오더라고요. 아 이거 그 교보문고나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중고로밖에 못 사는데 거기에서 못 사면 못 사는 거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감사합니다. 거기도 찾아봤는데 가장 싼 게 7만 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좀 싼 데 있나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끝났어요. 근데 3일 뒤에 다시 저한테 글로 연락이 온 거예요. 책 찾으셨어요? 하고 딱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 찾았는데요. 아직 못 찾았어요. 하니까 그분도 책 되게 많이 읽는 분이거든요. 자기가
과거에 읽었던 책은 너무 많아서 다 정리를 한대요. 누군가를 주던가. 근데 유일하게 그 책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못 찾았으면은 제가 이 책을 드릴게요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주소를 줬죠. 그 책을 저한테 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책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건 말이 어려운데 그 책을 읽고 엄청나게 많은 거를 더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아까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 건데 상상력은 의지를 이긴다. 의지라는 건 내 의지로 하는 거. 난 어떻게든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든 할 거야. 성공할 거야. 하자 하는 건데 의지로 하는 건데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가 성공한 모습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우리 계속 세미나에서 했던 거잖아요. 집어넣어라. 이미지화 시키는 게 내가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는 거를 이긴다. 그게 그 책에 나와 있고 결과적으로는 애터미 세미나에서 했던 똑같은 얘기가 책에 나와 있던 거예요. 그렇게 세미나를 듣고도 이거를 마음속으로 못 깨달았었는데 책을 그렇게 읽고 나니까 이거를 느끼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12월 이미 또 이제 제가 원하는 걸 집어넣은 게 12월 달에도 12월 상반기에 국장을 한번 하고 이제 계산을 해봤거든. 국장하고 12월 29일 날 잘하면 이제 리더스에 들어갈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3월 상반기에 이제 그 본부장에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계획이라기보다 머릿속에 집어두고 계속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파트너분한테 책을 주는데 리더스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가장 먼저 잡았던 게 리더스를 잡았어요. 아까 그 책에 나온 게 내가 목표를 잡고 내가 그거를 이미지화 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내 주위에 있는 시공간이 뒤틀려요. 뒤틀려가지고 나의 의도대로 모든 계획이 짝짝짝 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달에 뭐 리더스를 갈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택도 없어요. 매출이 엄청나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런데 내가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미지화 시키면은 나를 기준으로 모든 세상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에 필요한 요소들이 군데군데 생겨나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튀어나오는 이런 거를 일반 사람들은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 내가 목표 세운 거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책을 파트너분들 주는데 리더스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의 저자들에 대한 경험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성공을 했어. 이 저자들에 대한 경험인데 애터미에서 성공은 리더스 클럽이 돼야 돼요. 저는 이걸 깨닫고 이걸 알려주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그 책을 주면서 저도 한마디를 붙이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이 책의 저자처럼 나도 내 경험 똑같이 했어. 이 말을 하면서 파트너분들에게 책을 주고 싶은데 그거를 하려면은 제가 반드시 리더스 클럽이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리더스 클럽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책을 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 더 신기한 게 있어요. 여기에도 계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7개월 전쯤 이제 마지막에 한국에 들어왔죠. 그래서 전주에 있는데 저는 한국에 세미나를 거의 듣지를 않아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직급자분들이. 그런데 전주에서 이제 우연히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어떤 전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뭐 강의 시간에 올라와서 제품 강의를 막 하시는데 그분이 제품만 얘기를 하다가 본인의 경험을 약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서 저분 누구지? 나 저분이 일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고 그분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근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찾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유튜브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 하시는 호경 국장님이 이제 강의를 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강사를 모집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모시고 싶은 강사분을 이제 적더라고요. 저한테도 말하라고 하면서 홍소영 국장님도 적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다 영리더스니까 영리더스 멤버들 적기 시작을 한 거예요. 홍소영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했던 그 한수민 국장님부터 해가지고 이름을 적기 시작해 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그분도 그분을 알더라고요. 이분을 모시고 싶다 하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에서 찾다 보니까 종로센터 소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로센터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데 어떻게 찾냐고 너무 크다 해서 이제 거의 모르겠으니까 못 찾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 이제 서울 아리올센터에 이주연 국장님이죠. 그분에게 이제 말을 했나 봐요. 이분을 강사로 모시고 싶다고. 근데 뜬금없이 그러는 거. 이분 구리 반가반가 센터인데? 이러는 거예요. 소속이. 그래요? 우리 구리 반가반가 몰랐는데 하고 나 봤는데 정말 구리 반가반가 센터 소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반가반가 센터에서. 그러더니 그 국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을 강사로 꼭 초대를 하라고 저한테 이제 그 명령을 내리셨더라고요. 그분이 누군지 되게 궁금하시죠? 그게 조세린 국장님이었어요. 근데 그 전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이분 근데 찾다 보니까 그
제품 강의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 일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다 했는데 여기는 화면이 안 보이네요. 나중에 한번 초청해드리겠습니다. 꼭 나와주시길 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9시가 넘었는데 제가 이렇게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이유는 앞에 물론 경험도 중요하죠. 경험도 중요한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저는 책을 통해서 애터미를 다 배운 것 같아요. 세미나도 듣지만 세미나는 제가 파트너 모시고 가고 뭐 하면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100%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책을 통해서 애터미에 대한 것을 알게 됐고 사람에 대한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가장 크게 알았던 것이 회장님이 말했던 것,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내 거로 만들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게 해서 하는 것. 이거 지금 다 제 경험인 거 아시죠? 이게 100%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인데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걸 나눠서 꼭 리더분들이시라면은 책을 일주일에 한 권을 읽으면은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을 내가 독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으로 한번 주제를 적어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그렇게 오래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영어 강의만 그 해외에서 영어 강의만 했기 때문에 강의도 서툴고 그리고 파워포인트 만드는 것도 잘 못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성의없게 파워포인트가 보일 수 있는데 나름대로 참 열심히 준비를 해와서 그래도 말이 더 열심히 해야지 해가지고 오늘 1시간 정도 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셔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데 그래도 1%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정훈 국장님 강의 너무 잘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참가자분들의 얼굴을 뵀는데 정말 집중도 있게 잘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이유가 우리 전정훈 국장님께서 애터미 안에서 많은 경험을 하셨던 게 우리에게 확 다가와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정정훈 국장님의 경험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간접 경험이라는 걸 한 거잖아요. 사업하실 때 국장님 이야기해 주신 거 잘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일을 겪을 때 힘들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의 경험치를 쌓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느샌가 우리도 진짜 사업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정정훈 국장님께 정말 들릴 정도로 큰 박수 자리에서 쳐주시면 감사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책 이름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아까 의지 국장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의도의 힘. 네, 의도의 힘이라는 책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의 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오늘 총장님께서 옆에서 같이 들으셨는데 오늘 강의가 너무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스피치를 안 듣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딱 한 분만 스피치 듣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는 정말 이런 점을 깨달았다, 이런 점을 느꼈다 하시는 분들은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한 분만 스피치 듣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스피치 하실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유미경 사장님 손 들으셨네요. 잠깐만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유미경입니다. 청춘팀 유미경입니다. 오늘 국장님 강의 너무너무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국장님 필리핀에서 정말 고생하던 그 시절 정말 그 세면바닥에서 박스 놓고 깔고 주무셨다고 했는데 정말 가슴이 그때 아프더라고요. 저렇게 많이 고생하셨나. 오히려 나는 지금 너무 편하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다른 점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지가 1층에서 거지가 같이 박스를 깔고 잤는데 그 사람하고 다른 점은 우리는 희망이 있지 않느냐 그 말에 너무너무 그 말에 공감이 많이 갔고 정말 우리는 정말 희망이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희망을 안고 저 애터미 사업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이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미경 사장님 스피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미경 사장님도 희망을 갖고 애터미 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지사항 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희 지금 제 이름 설정된 거 보시면 청춘팀 홍소현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우리 여기 들어오시는 사장님들도 우리가 10월 달부터는 연합 세미나를 할 거기 때문에 이름 앞쪽에 팀 이름을 추가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훨씬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팀은 미리 조금 공지를 해서 이렇게 청춘팀 치면은 누가 들어오셨는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최강팀, 제천팀, 성공팀 이렇게 다 설정해 주셨는데 팀 이름 맞추셔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일정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23일 오전 9시 30분에는 줌을 통해서 신정임 총장님께서 애터미 스쿨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전정우 국장님께서도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내일은 정말 핫한 베스트셀러인 해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6일 토요일에는 김선민 국장님께서 토요 세미나 진행해 주실 겁니다. 김선민 국장님의 에너지는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일 일요일에는 고은아 국장님께서 오후 3시에 일요 세미나 진행해 주실 겁니다. 고은아 국장님 역시도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글로벌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원 제창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열정만큼 이제 음소거 푸시면 돼요. 여러분 음소거 풀고 열정 받으신 만큼 큰 소리로 사원 제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사연 준비! 생각을 경영한다. 삼선이 삼긴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찍고 있네, 뭐. 회의 나가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탁소 있나 보다. 세탁소 잘 보시더니. 그 요즘 이거 저거 듣고 계속 주문하니까 그 이제 가르쳐 주면서 좀